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결국 시장이 흔들릴 때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주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호 관세 이슈가 일부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그동안 하락했던 기술주, 그리고 배당주, 그리고 오늘의 채권까지도 한번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왜곡이 있었긴 했습니다. S&P 500과 채권은 안전자산 그리고 위험자산의 역할을 답게 서로 반대되는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게 정상이었거든요. 그러나 둘 다 하락하는 정도의 시장이 아주 힘들었던 그런 때를 보였던 지난주 흐름이었습니다. 월요일이 기대되는 이유는 지난 금요일날 이제 새롭게 발표가 된 것이 특정 품목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제외할 수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예고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4일에 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기대감을 잔뜩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언론에 나온 것처럼 스마트폰과 노트북, 반도체가 유력화되면서 특히나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긴 했었는데요. 채권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TLT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입니다. 미국채에 투자하는 절대 망하지 않는 미국에 투자하는 채권이고요. 그리고 채권의 3배에 투자하는 TMF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레버리지가 3배 씌어져 있다 보니까 좀 더 하락폭이 큰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TMF입니다.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자, TLT는 20년 이상의 미국의 장기 국채 가격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미국의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블랙락 자산운용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약 3.6 정도 나옵니다. 배당이 매월 지급되다 보니까 사실은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자까지도 지급되는 형태인데 최근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왜곡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TMF는 이 TLT의 3배 레버리지를 추종하는 상품이고요. 둘 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인기가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채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TLT라는 종목의 주가가 많이 하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많이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채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채권 하락폭이 좀 컸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채권과 그 수익률과 가격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자, 이건 파란색은 금리고요. 하얀색은 가격입니다.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면 가격이 빠지게 되고 채권의 가격이 높아지면 또 금리가 빠지게 되고 서로 반대되는 움직임은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지만 자, 채권을 움직이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방금 앞서 보셨던 것처럼 수익률과 채권이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상관관계가 있고요. 자, 아무래도 상품성을 가지는 상품이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채권은 크게 두 가지, 그리고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하면은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이 미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거든요. 아시아 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으로 중국이 미국채를 많이 팔면서 보복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까지도 시장에 많이 있었던 그런 지난주였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전쟁이 104%, 120%, 150%까지 막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중국도 역시 보복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념 전쟁까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생각보다 길어지지 않겠냐라는 글로벌 IB들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은 이런 시장에 왜곡이 왔을 때 다 팔고 떠나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아, 못해 먹겠다 하면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결국 영원히 끝나지 않은 게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반등하지 못했던 때가 없었던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 시장에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에는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일시적으로 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상호관세에 대해서 면제하겠다라는 자,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시나리오가 있긴 했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중국이 미국채를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투매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률이 급등하게 되면 어쨌든 물가가 상승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 측면에서는 리파이낸싱, 만기가 돌아왔을 때 갚아야 될 물량들의 수익률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부채로서도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주식시장은 나몰라라 했지만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투자 측면에서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TMF이거든요. TLT가 아무래도 변동성이 작다 보니까 TLT의 3배에 투자하는 TMF로 빠른 시간에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투자를 하는 개념이 가장 컸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아무래도 물가가 너무 높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가격폭이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최근에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TMF였습니다. 자, 표준편차 자주 설명드리지만 실제로 우리 표준편차는요, 지금 보시면 2.6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6은 68% 확률에 대해서 위로 2.6, 아래로 2.6인데요. 자, 2배의 시그마를 곱하게 되면 5.2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변동폭이 크죠. 자, 5.2라는 숫자는 뭡니까? 95%의 확률로 위로 5.2% 움직이거나 아래로 5.2%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자, 95%의 확률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요 숫자를 벗어나는 시점, 즉 마이너스 5.2보다 조금 더 하락하거나 하락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가장 싸게 매수하는 거죠. 자, 앞서 보셨던 것처럼 S&P 500과 그다음에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다가 결과적으로 같이 빠지는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시장 같이 빠지게 했던 요인들이 해소가 되게 되면 같이 오르는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술주 그리고 채권을 동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는 대략 5%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5% 정도보다 더 빠지면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20번 분산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삽니까가 아니라 실제로 한 번만 사더라도 3번 분산 투자하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레버리지의 힘에서 이 분산 투자 혹은 이 표준 편차 전략은요, 생각보다 잘 먹혀 들어갑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직투 방법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공포 때문에 투자를 포기하면 이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대신에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자, 채권을 우리나라 상장된 ETF로 살펴보면은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것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결국 에이스30년 미국 국채 액티브 상품입니다. 상장 이후 최저점을 기록한 그런 시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협상 장기화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진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의 현실화 가능성은 배드워치를 살펴보면 실제 제가 가지고 왔나? 안 가지고 왔네. 5월 달에 한 60% 그리고 6월 달에 거의 80% 90%까지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CME 배드워치의 기록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미국 국채는 장기적으로 한 번도 부채 디폴트를 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채권은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펀더멘탈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국내 ETF 2가지만 더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락하고 나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ETF들입니다. 실제로 퇴직연금에도 100%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면 좋을 ETF들인데, 미국 S&P 500에 30%를 투자하고요. 그리고 채권 혼합 형태로 70%를 투자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채권들은 장기채는 아니고요, 단기채로 들어갑니다. 단기채는 금리의 영향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4.8에서 한 5% 정도의 배당을 지급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에 70%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짜 안전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품이고요. S&P 500이 아무래도 낮은 국면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30%의 비중을 가지고 적절하게 상방과 하방이 제한되는 그런 느낌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바로 이 에이스 미국 S&P 500 채권 혼합 액티브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에이스 30년 국채 같은 경우에는 하방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상방에 완전히 풀베팅하는 그런 형태란 말이죠.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에이스가 좋고요. 얘는 커버드 콜입니다. 아시다시피 상방은 조금 제한되어 있는 약점이 있긴 하지만 내가 정확하게 금리 인하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코덱스 30년 미국 국채가 하방을 방어하는 형태로 연평균 배당이 12% 정도 지급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둘 다 메리트가 있는데요. 제가 추천을 드리다시피 반반을 섞어서 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에이스 30년, 에이스 미국 S&P 500 국채 혼합 액티브는 요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시장이 급락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만회해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락폭도 나스닥, S&P 뭐 이런 것들이 5%, 10%씩 빠질 때도 거의 변동이 미미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차트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438, 080입니다. 두 번째 상품은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상품입니다. 자, 포트가 공격적이라면 실제로 채권의 포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좀 안정적일 수 있는데요. 연배당 12%,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채권에 성장가치 투자를 하긴 하는데 커버드콜 전략이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상방이 제한되긴 하지만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거의 약 1%씩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고요. 단기채는 아닙니다. 장기채다 보니까 채권 금리에 대한 변동폭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가격이 왜곡되어 있을 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많이들 비교하시는 30년 국채의 커버드콜 두 가지가 있는데요. 476550을 쓰는 미래에셋 타이거 30년 국채의 커버드콜, 그리고 코덱스 커버드콜인데요. 수익률 측면에서 1년 동안에 살펴보면 연간 등가로 5.2, 5.8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선택하실 때는 코덱스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특징 ETF인데요. 제가 4월 9일날 체크한 거거든요. 23,300원인데 그 다음부터 급등했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자, 최근 마진콜 청산 이슈, 시장이 급락할 때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을 메꿔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 같은 것들을 팔아서 돈을 메꿔 넣었다라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급락했다가 급등했거든요. 좀 살펴보시고, 안전자산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인플레이션 해지한다라는 거, 그리고 팔았으니까 다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바이백 이슈까지 금을 좀 투자해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다른 거 속설이나 TQQQ나 이런 것들이 먼저라서 조금 타이밍을 늦췄는데 아무래도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상품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혹은 뭐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원하시는 상품 있으시면요 댓글이나 카페에 남겨주시면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